이렇게 지난번에 아마 도함수 활용 중에 이제 방정식 활용까지 공부한 것 같은데 풀어온 문제 중에서 잘 안 된 거 질문을 좀 받아서 정리하고 오늘 남은 부분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그 전에 공부했던 부분들 이번엔 특히 저기 하러 가지 않았나? 그 실력 완성 1등급 문제도 숙제지 않았나? 아니었어? 오늘 해야 되는 거네. 그러면 뭐 여기하고 프린트 있었어? 숙제? 아니요. 없어? 그럼 내가 요만큼밖에 안 줬어? 네. 오케이. 그럼 풀어온 것 중에 혹시 질문 있으면 받을게요. 250. 200. 50. 2번. 2번? 자, 252번은 함수가 하나 있는데 x 세제곱 더하기 3의 a 빼기 1 x 제곱 그 다음에 빼기 3의 a 마이너스 3의 x 플러스 1. 자, 그러면 요게 x가 0보다 작은 곳에서 극값을 갖지 않도록 하는 a의 최대값을 구해봐. 이렇게 됐네. 그러면 실제로 여기가 이제 전체 범위 이제 이게 전체에서 극값을 갖지 않으려면 미분에서 나온 f 프라임 2차 식이죠. 그거의 방정식이 중근이나 허근을 갖게 되는 경우는 실수 전체에서 이 경우는 다 이제 무조건 극값이 없는 경우고 그 다음에 판별식이 0보다 큰 경우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게 된다면 하나, 두 개가 생기니까 이제 이거는 극값을 갖는 경우죠. 그런데 이 경우 플러스 이 경우도 물론 극값을 갖지 않는 경우고 극값을 전체적으로는 갖고 있다 하더라도 0보다 작거나 같은 쪽에서는 극값이 없다면 결국 여기 최고차함계수 양수니까 극대 자리가 여기라고 한다면 여기가 0이 된다면 0보다 작거나 같은 쪽에서는 극값을 갖고 있지 않은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럼 결국은 이걸 다른 말로 하면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은 경우 플러스 둘 다 갖고 있는 경우지만 둘 다 0보다 큰 곳에서 갖고 있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f 프라임이 이렇게 됐을 때 이렇게 돼 있을 때 요놈의 방정식이가 아예 중근 또는 허근이던가 아니면 판별식이 양수인 경우라도 두 근 모두 양수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두 근 모두 양수일 조건이 그러면 되지. 그럼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은 경우라면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은 경우 b제곱 마이너스 4a c 이렇게 되는 경우 무조건 되죠. 그래서 36 나눠버리고 나면 a 제곱 마이너스 2a하고 플러스 a 그럼 마이너스 a에다가 플러스 1 빼기 3 마이너스 2 이제 이렇게 되는 경우는 무조건 극값이 없어요. 자, 이제 이 경우에 대해서는 무조건 없는데 그 나머지 경우 판별식이 양수인 경우라면 즉 이 바깥쪽 범위에서는 a가 아예 2보다 크다 또는 a가 마이너스 1보다 작다 이렇게 되는 경우 이 경우에 대해서는 두 근 모두 양수이면 된다. 그럼 여기서 두 근의 합이 양수가 되겠고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니까 마이너스 2의 a 마이너스 이게 양수가 되고 또한 두 근의 곱 3분의 하니까 마이너스의 a 빼기 3 요것도
양수가 되면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서는 a-1이 음수니까 a가 1보다 작다 이렇게 되고, 여기서는 a-3이 음수가 되니까 a가 3보다 작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요 범위는 플러스고, 여기에다가 보자 2보다 크다 하고 2보다 크다 하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보다 작다, 그 다음에 1보다 작다, 3보다 작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은 부등식이 하나, 둘, 세 개니까 세 줄 겹친 곳이니까 여기가 되나요? 그러면 a가 마이너스 1보다 작다 이렇게 되나요? 그러면 이제 요거랑 합집합을 쓰게 되니까 결국 a가 2보다, 여기 연결돼 있죠? 연결돼 있으니까 요만큼으로 생기게 되는 거거든요. 그럼 여기에서는 a의 최대값을 요구했으니까 2라고 써야지. 자, 극값을 갖지 않는다라는 말 자체는 그냥 전체로 안 갖는 경우와, 그 다음에 요 범위에서는 극값이 없다고 그랬으니까 있다 하더라도 이쪽으로는 없다니까 F'이 제로가 되는 두 군데, 그러니까 두 근이죠. 근이 양수죠. 의미 이해됐죠? 자, 또 혹시 있나요? 없어? 정리 이것도 끝이야? 또 연이도 없고? 오씨, 다들 잘해. 네, 좋아. 그럼 오늘 그 방정식 부분까지 했으니까 부등식 부분하고 속도거리 관련한 거랑 변화율 관련해서 오늘 2분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실력완성 1등급 문제는 조금 이따 한번 풀기로 하고 진도를 끝내 버립시다. 첫 시간에. 자, 그러면 어디 보자. 297번까지 한겨. 그럼 298번 부등식 활용으로 자, 부등식 활용은 지난번에 그 활용 부분 설명을 할 때 사실은 전부 다 대부분 다 극대와 극소의 아들들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부등식은 극대 극소의 아들이 아니라 최대 최소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부등식 개념이 최대 최소 개념과 연결이 돼 있다.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하더라고. 그럼 이제 내용 정리를 좀 해주면 이런 거죠.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어떤 fx가 k보다 작거나 같다가 성립한다. 뭐 이런 말이 나왔다면 이게 이제 부등식 문제란 말이야. 근데 이제 항상 k보다 작거나 같다 그러면 이 y는 fx라는 그래프하고 y는 k라고 하는 직선과의 위치 관계가, 이 그래프가 항상 y는 k라는 직선보다 아래쪽에 있습니다. 또는 같은 것까지 포함해서 아래쪽에 있습니다 개념이니까, 얘가 y는 k라면 fx는 여기서 놀고 있다는 뜻이죠. 그죠? 그러면 이게 부등식이 이제 이렇게 나와 있을 때에 그게 이제 최대 최소 개념이라는 게 뭐냐면, 요렇게 되려면 fx의 최대값, 제일 높은 자리, fx의 최대값 자체가 k보다 작거나 같은 쪽에 존재하면 나머지 얘네들은 다 어차피 그렇게 되니까요. 그래서 이제 요 말이 결국은 fx의 최대값, 요 놈이 k보다 작거나 같다, 이 내용으로 푸는 거다. 이게 이제 부등식의 개념이죠. 반대로 이제 뭐 fx가 k보다 크다 항상, 그러면 여기가 k라고 했을 때 그래프가 여기서 놀고 있다는 뜻이니까 결국 이 fx의 최소값, 이 최소값이 k보다 크거나 같으면 된다. 이렇게 이해하고 문제를 정리하는 거고요. 만약에 제한 범위가 있는 경우라면 그것도 마찬가지. 뭐 x가 양수, 뭐 인
모든 x에 대하여 이렇게 이제 제한이 걸릴 수 있지. 대하여 뭐 fx가 0보다 뭐 크거나 같다. k보다 크거나 같다. 요거가 성립한다. 라고 얘기를 하면 그래프 전체로는 k보다 작은 게 있을 수 있지만 요 범위에서만 이렇게 되면 된다는 뜻이니까. 그럼 예를 들면 그래프가 뭐 이런 그림이 있는 거죠. 이런 그림이 있는 건데 0보다 작은 쪽에선 뭐 k보다 작다 그러면 뭐 이렇게 그어뒀다고 쓸까요? 이 y는 k라고. 그럼 여기 점이 만약에 0이라면 0보다 반대로 작거나 그러면 요 k보다 이게 0이면 0보다 작은 쪽에서는 k보다 무조건 작은 쪽이 성립하겠죠. 그럼 여기서 0보다 잠깐만 0보다 크다 쪽이 됐지. 그럼 그림을 잘못 그렸네. 예를 들면 이렇게 개념만 얘기할게요. 0보다 작은 쪽에서는 무조건 k보다 작거나 같다. 그럼 실제로는 k보다 큰 쪽이 존재하더라도 0보다 작은 쪽 모든 x니까 이런 식이면 된다는 거죠. 그럼 역시 0보다 작은 구간에서의 최대값 여기거든. 여기가 0보다 작은 쪽에서의 최대값이 k보다 작거나 같으면 되겠지. 그렇게 해서 생각하는 거니까 여기 또 제한 조건은 다른 거 없이 요거 때문에 여기 부분이 여기에서의 fx의 최대값 이렇게만 말을 제한을 걸면 되죠. 요만큼이가 k보다 작다도 되고 작거나 같다. 그래서 부등식 문제는 실제로는 최대치수 문제를 풀어서 해결하는 것과 동일한 개념이에요. 예를 하나 들어보면 298번이요. 열린 구간 112에서 요 구간에서 부등식 2x 세제곱 그 다음에 빼기 6x 제곱 더하기 p 요게 항상 0보다 크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지. 그러면 구간은 여기만 살피고 요 그래프죠. 그러니까 요 그래프를 만약에 fx라고 이렇게 두는 거예요. 요 그래프를 fx라고 두고 요거 그림에서 0과 2 사이에서의 최소값이 0보다 크면 되는 거야. 이렇게 읽어달라는 거지. 그럼 이제 f'x를 구해봤더니 6x의 제곱 빼기 12x가 되니까 6x의 x 빼기 2 이제 이렇게 되어서 이제 극대극소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여기가 0이 되는 거고 여기가 2가 되는 거죠. 그럼 0과 2 사이니까 이 그래프가 여기 동그라미가 이제 비어 있는 거죠. 이렇게 비어 있으니까 요 그림만 쳐다봐라 이거야. 딴 데 쳐다보지 말고. 그림 없어. 여기에서 항상 0보다 크대. 그럼 여기에서의 최소값짜리 여기죠. 여기에서에 해당되는 거니까 그게 최소값이 요렇게 되면 당연히 되고 그럼 다 0보다 큰 게 맞죠. 근데 구간 자체가 열린 구간이니까 요 x축이 여기에 요렇게 딱 걸릴 때 요 자리에 딱 걸려 있어도 요 값은 0이 되는 거지만 비어 있고 2보다 작은 쪽이니까 함수 값은 0보다 크게 나올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결국은 요 함수의 최소값이라는 게 f2가 되는데 요 f2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된다죠. 눈이 붙는 이유는 이해됐지? 왜냐하면 구간이 만약에 이게 닫힌 구간이었다면 실제로 크다고 써야 돼요. 근데 열린 구간이기 때문에 요 자리는 0이 되어도 요 안쪽 2보다 작은 안쪽 구간에 있는 함수값들은 양수가 맞지. 그치? 그러니까 이렇게 쓰는 게 맞는 거지. 자, 그래서 2 집어넣으면 16, 2 집어넣으면 이렇게 더하기 p. 이게 이제 0보다 크거나 같은데. 이게 이제 최소값입니다. 그래서 p는 8보다 크거나 같다. 따라서 p의 최소값은 8. 이렇게 정해지는 문제. 자, 그래서 부등식 문제는 다른 개념 말고 계속 최대 최소 개념을 활용해서 쓴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근데 요거하고 조금 다른 두 문제를 소개할게. 이제 학교 시험에도 출제가 되는 부분이라. 일단 부등식 개념 자체에 해당된 이 부분은 캡처를 해둘게요. 오늘 못 온 사람이 있어서 그거는 필기로 보내줘야 되니까 찍어두고 지우개를 비교를 해줄 두 문제를 소개해줘. 자, 이제 어떻게 두 문제가 다른 걸 보면 되냐면 303번과 304번을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자, 303번과 304번을 이제 풀기 전에 문제를 먼저 읽어보고 차이점이 뭔지 좀 느낄 수 있으면 좋겠어. 자, 303번 읽을게. y는 x 4제곱 더하기 3x제곱이라는 4차 함수가 y는 10x 더하기 k라는 그 직선보다 항상 위쪽에 있도록 하는, 또는 이걸 갖다 항상 대신에 모든 x에 대하여 라고 돼 있을 때 표현이야. 모든 x에 대하여 어떤 함수 fx가 어떤 함수 gx보다 항상 위쪽에 있어요 라는 이 표현. 304번 임의의 두 실수 x1, x2에 대하여 임의의 두 실수를 x1, x2에 대하여 fx1이 항상 fgx2보다 크거나 같아요 라고 하는 이 표현의 차이. 요 차이. 자, 먼저 보여주고 문제를 해결할게요. 그럼 문제를 보면 보이니까. 이건 어떤 그림 상태를 말하는 거냐면 똑같이 x값을 집어넣었을 때 무조건 얘 함수값이 더 큰 쪽에 있어요 라는 얘기입니다. 같은 x값이란 뜻이야. 대신 같은 x값이라면 어떤 x값이라 하더라도 뭐 이런 뜻이지. 근데 얘는 임의의 두 실수 x1, x2에 대하여 그러면 아무 숫자나 들어갈 수 있긴 한데 f에 들어가는 이 x값과 g에 들어가는 이 x값이 서로 다를지라도 정말로 그냥 아무 위치에서 해당되는 x1, x2 값을 집어넣더라도 이쪽이 크거나 같은 또는 뭐 큰 이렇게 나와 있을 때 그림으로 그 차이를 한번 이해해 보면 조금 명확해집니다. 내가 이걸 만족하는 그림을 하나 그려볼게요. fx라는 그림이 뭐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gx라는 그림을 내가 그려볼 거예요. 이렇게 된 게 gx라고 칩니다. 이런 그림 상태라면 어떤 x값을 대입을 해봐도 무조건 f라는 함수의 함수값이 큰 쪽에 있으면 된다니까 이 그림 가능한 거라고. 그런데 이 그림은 얘를 만족하지는 못한다는 거. 왜냐하면 여기가 x1, 여기가 x1이고요. 여기가 x2라고 한다면 fx1은 여기에요. 근데 gx2는 여기라고. 그림이 좀 더 과장하게 그리려면 x1이 여기쯤 된 것 같고요. 여기가 fx1이야. 근데 gx2는 여기야. 그러면 gx2가 더 커질 수도 있는 상황이지. 그러니까 모든 x에 대해서 이게 성립합니다는 만족하는 그림이지만 이거는 만족할 수 없는 그림이고, 그러면 이제 이거는 어떤 상황이어야 되느냐? 아이고 재현이 오늘 학교 갔다 와서 피곤해. 어떤 상황이냐면 fx가 이렇게 그려져 있고 gx는 이렇게 그려져 있다는 뜻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얘는 항상 성립한다라는 게 그냥 이거에 대한 아까 처음에 풀었던 그 부등식 관계 그대로 얘기한다면 이건 만족할 수 있는 그림인데, 요거를 만족하기 위해서는 저걸로는 부족하고 이런 정도의 상태다.
다른 말로 하면 fx의 최소값 그 다음에 여기가 gx의 최대값. 그래서 이런 걸 만족하려면 fx의 최소값이 gx의 최대값보다 더 크거나 같은 쪽에 있으면 아무 x를 집어넣어도 무조건 얘가 크거나 같다는 말을 성립한다. 그죠? 그래서 결국은 얘는 아까처럼 이 fx 빼기 gx의 최소값이 0보다 크다로 그냥 해결하면 되고, 얘는 자체로 fx의 최소값과 gx의 최대값을 비교하는 식으로 정리가 돼야 이 문제가 해결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그림도 이해가 되죠? 이 그림도 이해됩니다. 그러니까 요게 이쪽으로 크거나 같다. 이렇게 해야 돼요. 자, 그럼 이제 요 개념을 이용해서 두 문제를 한번 해결해 보기로 할게. 여기까지는 캡처. 아유, 제가 너무 피곤해. 괜찮아? 아, 요새 GTA GTA 본 사람 있어? 듀나는 모를 것 같고. GTA 아는 사람? 게임 아니에요? 그렇지. 거기 보면 막 사람들도 나도 못 봤는데 어떻게 그 영상 한번 알고리즘으로 봤더니 쇼츠에 자꾸 떠가지고 그 안에 캐릭터들이 돌아다니면서 막 무슨 뭐 하는 거 있잖아. 근데 그 사람들 움직이는 모습을 이렇게 따라서 하는. 본 적 없나? 너 본 적 있냐? 뭐 딱 서 있는 게 아니라 왜 약간 이렇게 왜 슬렁슬렁 이렇게 움직이잖아. 그래서 막 뛰는 거야. 이렇게 뛰고 가다가 막 갑자기 이렇게 하고 그런 모습으로 이제 영상이 나오고 있는데. 재현아? 네. 그거 보면 잠 깨. 하고 싶은 게 많아졌어. 슬립백도 한번 연습해봐야 되고 GTA 모습도 연습을 해봐야 되고. 정빈이도 안 와봤다? 네. 네. 무표정한 얼굴에 막 사람 때리고 그러잖아. 지나가는 사람 그냥 때려도 되는 거니? 상관은 없어요. 없어요? 네. 자기가 맞을까 봐 그렇지? 자, 그러면 요 문제를 303번으로 볼게요. 자, 303번. y는 요걸 그냥 fx 개념으로 볼게요. y는 x 4제곱 더하기 3x 제곱. 그 다음에 요게 있고 y는 10x 더하기 k 이렇게 있는데, 얘를 이제 fx라고 볼게요. 여기를 gx라고 생각했을 때 이 fx 그림이 이 gx 그림보다 항상 위에 있다. 위에 있다는 건 y 값이 크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얘 y 값 x 4제곱 더하기 3x 제곱, 이 y 값이 이쪽 y 값 10x 더하기 k보다 항상 위에 있다를 이렇게 이제 쓰겠죠. 근데 이게 이제 모든 x에 되니까 항상이라고 이제 전제가 달려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는 이 항에서 즉 fx 빼기 gx 꼴이죠. x 4제곱 더하기 3x제곱 빼기 10x 빼기 k가 항상 0보다 크다라는 얘기지. 그러면 요 놈을 hx라고 뒀을 때 이 hx가 항상 x축보다 크다니까 이 hx의 최소값이 0보다 크다. 요렇게 얘기해서 풀고 싶은 거지. 자, 그럼 이거의 최소값을 찾으려면 h'x를 구해봤더니 4x 세제곱 그 다음에 더하기 6x 제곱 빼기 10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2로 묶어주면 2x 세제곱에 플러스 3x 제곱에 마이너스 5 이렇게 되겠죠. 이제 1 집어넣으면 0 나오니까 이제 인수분해를 해서 극대극소 위치랑 판별을 해볼게요. 2, 3, 0, 마이너스 5. 그죠? 1 집어넣었어요. 1은 여기 2지. 1은 2, 5, 5. 그럼 이제 요 식이 2에 x 마이너스 1에 2x 제곱 더하기 5x 플러스 5가 되는데,
요거는 이제 판별식 해보면 알겠지만 음수가 나와서 무조건 양의 값을 갖는 놈이니까 0이 되려면 여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x가 1인. 그러면 실근 하나에 허근 두 개인 4차 함수 그림은 대충 요 답으로 생겼다. 어딘지 모르겠지만 지금 인수분해 그 US 제곱이 3X 제곱이 됐어. 어디 아니 그 미분 그 US 제곱이 3X 제곱이 됐어. 미분? 네. 6x인데 똘추. 아유 그러면 이런 소리요. 그러면 그냥 1 집어넣고 계산할게요. 4, 0, 6, 마이너스 10 이렇게. 그래서 1 집어넣게. 4, 10, 이렇게요. 그러면 x-1에 4x 제곱 더하기 4x 더하기 10 이렇게 됐죠. 역시 이것도 판별식은 음수 똑같네요. 오케이. 그러니까 결국 얘는 요런 4차 함수 그림인 거야. hx라는 건. 그러면 여기 극소에 해당되는 위치 여기가 바로 이 hx라는 그림의 최소값 위치가 되는 게 맞죠. 따라서 내가 이제 쓸 거는 요거의 최소값이라는 게 h1 요건데 요게 이제 0보다 크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1 집어넣고 쓰게 되면 4 빼기 10 마이너스 6 빼기 k 요게 양수인 거니까 k가 마이너스 6보다 작은 상황 이렇게 해결합니다. 두 번째 304번을 볼게요. 304번은 그 표현 자체를 잘 봐두란 말이야. 임의의 두 실수 x1, x2에 대하여 fx가 x의 4제곱 빼기 2x제곱 빼기 2고 gx라고 하는 놈이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4x 플러스 k 이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알고 있기로 요 그 4차 함수가 아래로 이제 시작되는 거니까 이런 그림류라면 위로 볼록인 2차 함수는 이 밑에 이렇게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결국 얘의 최소를 찾고 얘의 최대를 찾아서 지금 풀고 싶은 게 f에 대해서 x1 집어넣었을 때 하고 x2 집어넣었을 때 이 상황을 푸는 거니까 요런 그림이 이게 f가 되고 요게 g가 되면 어디에 x1, x2는 상관이 없는 거죠. 그럼 결국은 얘의 최소값을 찾는 일 따로 얘의 최대값을 찾는 일을 따로 해야 하는 그런 문제가 된 거다. 그러면 f'(x) 이렇게 보면 여기가 4x 세제곱 마이너스 4x 이렇게 되어서 4x로 묶으면 x 마이너스 1, x 플러스 1까지. 자 그리고 이제 나중에 가면 그래프 개형 때문에 조금 문제 될 때 이거 그림을 여기까지 해놓고 그리는 사람도 있고 조금 더 익숙해진 이제 2학년 이내 실제 내신 기간 정도의 수준이거나 3학년이 된다면 여기가 전부 다 짝수차항과 상수항으로 돼 있죠. 이 얘기는 x 대신 마이너스 x를 집어넣어도 똑같은 값이 나올 거라. 결국 y축 대칭인 그림이라. 그러니까 4차 함수 얘가 y축 대칭 그림을 갖는다는 건 이렇게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가 0이 되는 자리가 여길 말하는 거고 극대 극소 자리가 마이너스 1, 1인 자리로 대칭인 형태를 갖고 있는.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그려버리고 쫙 그어보면 끝이에요. 자 그럼 이제 이 그림인데 그렇다면 이 그림에서 최소가 되는 위치는 여기나 여기나 지금 대칭 구조이므로 여기나 여기나 함수값이 똑같을 거야. 그러니까 한 군데만 대입해보면 알죠. 두 개 다 대입해보고 최소를 찾을 필요가 없어요. 같으니까 대칭이라. 그러면 여기 1, 요 f1이 최소값이 되는 거죠. 그럼 f1이 최소값이니까 1 집어넣으면 얼마예요? 마이너스 3 되나? 이게 이제 f의 최소값이. g의 최대값은 2차 함수니까 그냥 위로 볼록인 2차 함수의 대칭축 위치가 2가 되니까 결국 g2가 최대값이 된다는 건 바로 나와서 g2의 값을 찾아봤더니 2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4 플러스 8 더하기 k가 되어서 k 더하기 4지. 그럼 내가 이제 비교할 건 얘의 최소값이 얘의 최대값 k 더하기 4 얘보다 더 크거나 같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K는 마이너스 7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나오겠죠. 자, 그래서 두 표현을 기억하고 실수 K의 최대값을 구하니까 이제 마이너스 7이라고 대답을 해주면 되죠. 그래서 이제 부등식 문제는 일단 크다 작다의 개념이 최대 최소 개념과 연관이 있고 특히 이 표현에 대한 얘기는 어떤 의미인지 쟤는 그냥 한쪽으로 이항해서 전체 최소값, 최대값으로 비교하면 되지만 이 표현은 각각의 최대 최소를 가지고 설명을 해야 돼요. 보세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부등식 얘기가 정리가 됐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이 좋아하는 속도 가속도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여기 대부분 뭐 나중에 뭐 계열상 이제 문과 이과 개념은 없지만 선택 과목을 봤을 때 이과 계열이라면 미적분 선택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기아나 이제 그 친구들은 어차피 과학도 잘 해야 되니까 우리 규나 물리 좋아하지? 아 물리 싫어요? 어떤 게 좋아요 그러면? 화학이 더 좋아요? 다시. 하나는 좋아야 되는데 선생님은 물리지압을 선택했던 이제 경우라서 물리는 왜 좋았냐 그랬더니 외울 게 별로 많이 없어. 화학 엄청 외울 거 많아요. 이해도 해야 되지만 외울 것도 엄청 많은 동네. 근데 물리는 외울 게 상대적으로 작지. 이해만 잘하면. 지구가 거의 그냥 외우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생명도 조금 따져가면서 외울 게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 이 얘기가 이제 운동에 관련된 거니까 물리 부분이라 지금부터 물리에 대한 설명 그렇다고 내가 무슨 전문 과학 선생님처럼 한다는 건 아니고 이걸 해석하기 위한데 속도 가속도 문제가 나왔을 때 조금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있어. 개념적으로 안 들어오는 건지. 그래서 내가 말로 먼저 개념적인 걸 얘기하면 되는데 그거에다가 운동 상황을 조금 니네가 통합과학 정도 할 정도로 1학년 때던 그 정도 내용이면 이 속도거리 문제 만났을 때 무엇을 해야 되고 이 문제가 뭘 요구하는지가 들어오니까 조금 더 쉽게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속도가 속도에 대한 얘기의 정리는 일단 그냥 칠판에 쓰는 개념으로 정리를 하자면 어떤 물체의 위치에 대한 식이 하나 있다고 칩시다. 이만큼은. 근데 여기 수투에서는 운동을 수직선 위에 해당되는 운동이나 수직으로 던져 올린 운동만 하니까 그냥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미적분 가서 다루는 운동 상황은 평면 운동이라고 해서 이제 이렇게 중력도 있고 막 이런 포물선 운동 같은 거 그런 거 해석할 때 쓰니까 X방향, Y방향을 따로 놓고 생각하지만 수투에서는 그냥 한 방향이니까 2차원적인. 자, 그래서 위치에 관련된 운동입니다. 수직선 위를 왔다 갔다 하거나 여기를 HT로 쓰는 경우라면 수직으로 던져 올리는 운동. 중학교 2학년 때. 그러면 여기에 해당되는 XT라고 하는 게 위치에 관련된 식이면 요거를 미분하게 되면 아이고 여기다 미분이라고 쓰면 안 되죠. 요걸 미분하게 되면 이게 속도를 나타내는 식이 된다. 즉 X'T가 속도를 나타내는 식이 되고 이 속도에 해당되는 식을 한 번 더 미분을 해주게 되면 이 내용이 가속도를 나타내는 식이 된다. 즉 x를 2번 미분한 거죠. 또 v를 미분한 걸로 생각할 수 있어요. 이 놈이 가속도를 악셀레이션이야. 뭐 과학 배운 사람들이니까 알 거야. A라고 쓰죠. 요렇게 나타낸다는 거지. 그래서 이제 이걸 갖다 그냥 기억하고 쓰면 돼. 아무 문제 없어. 위치에 관련된 식은 미분하면 속도가 되고 속도에 관련된 식은 미분하면 가속도가 된다. 근데 이제 운동을 조금 이해하는 사람의 차원에서 좀 보자면 어차피 우리가 배운 건 이제 속력이란 가장 기본적인 공식이 하나 있었을 거다. 속력 공식이 어떻게 되죠? 그러면 시간분의 거리. 네, 시간분의 거리. 그러면 이게 시간이 이만큼 지날 때 이동거리가 이만큼 변했다.
시간이 이만큼 지날 때 이동거리가 이만큼 변했다. 뭐 상관없죠. 이렇게 운동했다고 해도 이만큼 변했다 그러면 이거분의 이거 개념이라고. 그러니까 두 점 사이 연결한 직선의 기울기 개념인 거죠. 근데 요건데 시간을 되게 짧게 했어. 요 시간이 요만큼만 움직였어. 그럼 그때 y쪽 그러니까 이동거리도 요만큼 움직이게 나타나겠죠. 근데 이 시간이 거의 0에 가까워. 그러면 진짜로 순간적으로 요만큼 시간이 지났을 때 순간적으로 이 위치가 변한 양이 있을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이 속력 속도 개념은 리미트 t가 0으로 갈 때의 시간분의 이동거리죠. 그래서 이제 이 위치, 이동, 위치의 변화를 이동거리라고 할게. 위치의 변화를 시간에 의한 식으로 미분을 하면 이 자체가 속도를 나타내는 식이에요. 근데 이제 속도라는 개념은 속력과는 좀 달라서 방향까지 있는 거야. 속력은 크기만을 나타내. 내가 이쪽 방향으로 3m/s를 가도 속력은 3m/s인 거고 이 방향으로 3m/s로 움직여도 속력은 3m/s인 거예요. 하지만 속도라고 하는 개념은 어떤 한 방향을 양의 방향으로 잡아서 그쪽 방향을 양의 방향으로 잡으면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건 마이너스 개념이 들어있는 거죠. 요거는 이제 스칼라고 요거는 벡터 개념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방향성까지 요구하는 게 그러니까 어느 방향으로 어느 크기 그러니까 얘는 크기만을 나타내는 거고 얘는 크기와 방향까지를 요구하는 거야. 그래서 3m/s와 마이너스 3m/s는 크기는 같지만 방향이 반대 방향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위치에 대한 거를 시간으로 미분하는 개념이니까 속도라는 개념이 생깁니다. 반대로 가속도라는 게 시간분의 속도 변화. 얘를 가속도로 약속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역시 시간을 아주 짧게 가져갔을 때의 순간적인 속도 변화가 가속도라는 의미니까 미분 개념인 거죠. 그래서 결국 우리는 이렇게 그냥 기억을 하시면 된다. 물론 나중에 적분 가서 가속도에 대한 식을 적분하면 이렇게 되고 속도에 관련된 식을 적분하면 뭐 이렇게 되고 이 개념은 이제 배우게 되겠죠. 그래서 어쨌든 속도가 속도는 사실 이 얘기의 끝이야. 근데 운동을 이해한다는 건 좀 아까 이제 속도라는 걸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 어느 방향성에 대한 얘기. 근데 이게 잘 따져보면 우리가 여태까지 배웠던 fx가 여기라고 하면 여기가 f'x가 되는 거고 이게 두 번 미분한 경우가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fx에 있고 f'x를 구했을 때 f'x가 0이 되면서 앞뒤에서 부호가 바뀌는 자리를 뭐라고 불러? 극대나 극소, 그죠? 극대, 극소 개념이죠. 그게 결국은 그래프 모습으로 보면 올라가다가 내려가기 시작하거나 내려가다가 올라가기 시작한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부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 그림에서의 여기라면 이런 그림이라면 여기에서는 요 자리 기준으로 얘기를 하는 거고 앞뒤에서의 부호가 이렇게 이제 바뀌고 있는 상황에 대한 얘기를 쓰고 있는 거지. 그러면 이제 운동으로 돌아와서 위치에 관련된 식을 미분하면 속도가 된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여기가 미분한 거니까 얘가 F'이란 말이야. 그러면 F'이 제로가 되는 점을 찾는다는 게 결국 위치와 속도에 관련된 건 속도가 0이 되는 점을 말하는 거죠. 속도가 0이라는 건 뭐야? 정지 상태. 그죠? 근데 앞뒤에서 플러스였다가 마이너스로 바뀐다고 생각해봐. 이렇게. 그러면 속도가 플러스였다가 속도가 그러니까 잠깐 정지하는 거죠. 내가 모습으로 보여줄게. 이렇게 되는 상황이야. 그러니까 앞으로 가다가 뒤로 가기 시작하는 거지. 결국은 이 자리가. 그죠? 이 자리죠. 그러니까 결국은 속도가 양이었다가 0이었다가 음으로 변하는 이 극대 자리에 해당되는 개념. 여기가 운동 방향이 바뀌는 자리라고 인식을 하는 거야. 극대 자리가 또는 극소 자리가 운동에 관련된 문제에서는 운동 방향이 바뀌는 지점이라고. 플러스였다가 마이너스로, 마이너스였다가 플러스로. 그죠?
자, 그러면 사실은 원래 함수에서의 극대극소가 속도거리 문제에서는 운동 방향이 바뀌는 지점에 대한 얘기야. 그럼 니네가 이제 그걸 응용하면 위로 던져 올린 운동을 해석할 때 여기가 이제 꼭대기 지점이거든요. 그러면 운동 방향이 바뀌는 지점이 어디야? 요 자리지. 그러니까 내가 꼭대기 높이가 얼마냐고 찾고 싶다면 미분에서 속도가 0이 되는 점을 찾아놓은 다음에 그럼 그때 여기까지 올라간 시간이 생기겠죠. 그 시간을 위치식에다 대입하면 그때의 높이가 최고 높이가 되는 거지. 이해돼요? 그러니까 결국 운동 방향이 바뀐다는 개념이 극대극소 개념인데 결국은 속도가 플러스였다 마이너스 또는 마이너스였다 플러스로 변해요. 그래서 이제 그래프를 해석을 하게 될 때도 만약에 이쪽에 대한 이 그래프가 시간과 위치에 관련된 그런 그래프라면 이런 운동이 만약에 그려져 있으면 이 그래프를 보고 읽을 때는 여기까지가 앞으로 가고 있는 운동이라고 생각한다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위치가 다시 0에 가까워지게 돌아오는 거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뒤로 오고 있는 운동이고 다시 여기서부터는 앞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이렇게 읽을 수 있는 거지. 속도 개념으로는 접선이 되는 거죠. 미분한 거니까. 이 접선 기울기가 양이었다가 0이 됐다가 기울기가 음인, 접선 기울기가 음인 자리는 뒤로 가고 있는 중인 거고 여기가 운동 방향이 바뀌는 곳이다. 그걸 갖다가 이제 예로 나타내 주면 니네 나중에 그래프 나오면 가로축과 세로축을 뭐 물리할 때 했을 거야. 그래프 딱 보이면 가로축이랑 세로축을 먼저 체크하는 거죠. 여기가 시간에 대한 위치고 여기가 v 속도를 나타내는 식이라면 만약에 이런 운동이 있다고 칩시다. 이게 속도에 관련된 거면 우리가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F 프라임 그림이란 말이에요. 일종의 F 프라임 그림을 읽을 때는 뭐만 중요시 보면 되는 거야. F 프라임이 0이 되는 자리를 먼저 찾고 플러스야 마이너스야만 쳐다보는 거라 그러지. 여기도 그렇습니다. 똑같은 거. 얘가 얘니까. 그러면 결국은 이게 F 프라임 T 그림인데 그럼 여기 기준으로 속도가 제로. 여기 이제 출발점이니까 어쩔 수 없고요. 요런 자리나 요런 자리가 속도가 제로가 되는 자리. 그렇다면 여기가 보면 앞쪽은 속도가 플러스, 뒤쪽은 마이너스. 일종의 우리 극대 자리가 결국 여기가 앞으로 가다가 다시 뒤로 가기 시작하는 운동 방향이 바뀌는 지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 지점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뀌는 자리니까 여기는 뒤로 가다가 다시 앞으로 가기 시작하는 속도 변화, 그러니까 속도 운동 방향이 바뀌는 그런 자리다. 자, 그럼 여기는 뭐라고 생각할 수 있냐면 속도가 점점 빨라지고 있죠. 그 얘를 기준으로 한 번 더 미분하면 얘가 되는 거니까 이 접선 기울기가 양으로 나오는 이 V 그래프에 대하여 접선 기울기가 양으로 나오는 자리가 가속도가 플러스가 되는 자리고 가속도가 플러스라는 건 점점 빨라진다의 의미죠. 그럼 여기는 뭐가 될까요? 속도가 일정한 높이로 가고 있어. 등속 운동인 거죠. 가속도가 없는 제로예요. 없는 자리야. 즉 미분했을 때 접선 기울기가 다 0으로 나오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이렇게 되면 속도가 다시 줄어들고 있는 게 보이죠. 그럼 이 자리는 뭘까요? 이 자리요. 여기서 이제 착각하지 말아야 돼. 여기서는 올라갔다 내려가기 시작하면 앞으로 가다 뒤로 간다의 뜻인데 여기는 여기가 앞으로 가고 있는 곳이야, 뒤로 가고 있는 곳이야. 역시 앞으로 가고 있는 곳이라고. 왜? 여기보다 위는 플러스입니다. 대신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 아빠가 처음에 고속도로 나가서 쭉 100km까지 가속하다가 100km 정도 되면 계속 일정한 속도로 가시겠지? 근데 차가 앞에 조금 밀리기 시작하니까 브레이크를 밟는 정도? 브레이크를 밟고 있는 정도. 브레이크 밟으면 뒤로 가냐? 그건 아니죠. 네. 속도가 줄 뿐이지. 그럼 이 자리까지 오면 이제 완전히 정체돼서 막힌 거야. 막힌 거야. 그럼 여기는 이제 뭐가 되겠어요? 후진 개념이지. 뒤로 가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부터는 이제 후진, V가 마이너스니까 뒤로 가는 거죠. 바로 이 자리가 이제 이 자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여기는 후진하는 자리야. 뒤로 움직이는 거고 여기도 아직도 뒤로 움직이고 있어요. 그랬다가 다시 정지하고 앞으로 가기 시작하는 거다. 이제 운동 해석은 이 정도면은 충분하고 이게 이제 적분까지 가게 되면 VT 그래프에서 그래프랑
요 t축이랑 이루는 요 넓이가 이동한 거리를 나타내는 거예요. 쌓아가면 넓이가 되죠. 이 넓이가 이동 거리를 나타내죠. 이만큼 그럼 앞으로 이동한 거리. 요만큼은 뒤로 이동한 거리지. 그럼 요 거리의 차이를 생각해 보면 처음 출발로 최종 위치는 어디쯤에 있겠다. 뭐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운동 상황이 조금 이해가 되는 사람은 여기 말했을 때 어느 그러니까 뭐 미분을 하란 얘기인지 미분해서 뭘 찾으란 얘기인지가 이제 눈에 좀 들어올 거고요. 요 정도 운동 상황이면 충분히 해석이 가능할 것 같아요. 여기까지 이해돼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는 캡처를 해놓고 이제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자, 그러면 이제 운동 상황에 대한 얘기를 한번 봅시다. 305번 볼게요.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 P의 시각 T에서의 위치가 마이너스 T세제곱 더하기 9T제곱 더하기 3T. 그런데 속도가 처음 27이 되는 순간에 가속도를 구하라. 그러면 일단 그 순간이 언제인지를 찾아야 된다는 얘기니까 속도가 27이라면 당연히 미분을 해서 써야죠. 속도니까. 마이너스 3t 제곱 더하기 18t 플러스 3 이렇게 식이 맞죠? 오케이. 요게 27이 되는 위치를 찾는 거죠. 그러면 마이너스 3t 제곱 더하기 18t에 마이너스 24는 0이니까 마이너스 3 나눠주면 이렇게 되어서 그러니까 2초 후에도 속도가 27이 되고 4초 후에도 27이 돼. 상상으로는 이런 거지. 속도가 쭉 늘다가 줄어든 거죠. 그래서 속도가 27이 되는 위치가 두 군데가 생길 수 있는 거죠. 2초 후랑 4초 후에. 어쨌든 처음으로 그랬으니까 나는 2초를 선택할 거예요. 처음으로 그랬으니까. 그래서 2초 때가 처음으로 속도가 27이 되는 자리고 그때 가속도를 요구하니까 또 미분하라는 얘기죠. 또 미분하기. 그럼 마이너스 6t에 플러스 18 이렇게 되고 이때가 시간이 얼마일 때? 2초일 때의 가속도니까 얘를 그냥 구해주기만 하면 되니까 빨라지고 있는 상태 맞네요. 자, 그렇게 해서 찾아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하나를 더 볼게요. 평가원 문제로 하나 해볼게. 307번 한번 가봐. 뭐 평가원 문제라도 별거 있는 건 아니고 이렇게 속도 개념이 함수라는 이 지금 배웠던 내용에서 속도 개념으로 연결이 좀 될 건가 물어보는 건데 너무 간단할 때요. 지금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두 개의 물체 PQ에 대한 해석을 하나는 F로 또 하나는 G로 이렇게 얘기를 하겠어요. 이때 두 점 PQ가 서로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대. 그럼 속도가 부호가 반대라는 뜻인 거죠. 그러면 F'T는 4T-2 이렇게 되고 G'T 얘는 2T-8이 되는데 그럼 누가 플러스 속도고 누가 마이너스 속도인지는 알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친다면 결국은 얘가 반대 방향이라는 의미가 이 속도가 하나가 양이고 하나 음이라면 이렇게 된다는 뜻이죠. 얘가 양이면 얘가 음이고 얘가 양이면 얘가 음이고 그래서 결국은 4t-2 2t-8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걸 갖다가 이 정도 식이라면 2차 부등식 푸는 게 너무 당연한데 이걸 갖다가 속도 그래프를 니네가 이 정도면 그릴 수 있는 그림이잖아. 그래서 만약에 그걸 형상화를 하면 4t-2는 이렇게 생긴 거예요. 물론 이제 t가 0보다 크거나 같은 쪽이니까 이쪽은 큰 의미가 없고 기울기가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 하나는 2t-8이니까 이게 마이너스 8인 거예요. 이렇게 된 거지. 이렇게. 그러면 잠깐만 뭐 좀 이상하다. 맞나?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2부터 여기가 얼마가 되냐면 y 대신 0 집어넣으면 2분의 1초일 때죠. 그 다음에 여기가 마이너스 8이 되고 2 기울기는 여기가 4가 되고 근데 좀 뭐가 이상한데? 지금 이게 속도 그래프고 곱해서 음수가 나오니까 양음이 바뀌는 걸 말하는 거 아니야. 아 이거 전 잘못 그랬네. 미안합니다. 여기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요 위치까지는 0부터 2분의 1까지는 둘 다 뒤로 가고 있는 운동이니까 운동 방향이 같은 거고요. 여기서부터 요 자리까지는 얘는 양인데 얘가 음이니까 운동 방향이 바뀌는 아직 반대 방향인 상황이고 4초를 지나게 되면 얘도 양의 방향 속도고 얘도 양의 방향 속도가 되니까 이제 운동 방향이 또 같은 거죠. 그러니까 반대 방향의 개념은 이제 이런 뜻이에요. 오케이. 그러면 308, 309, 310 중에 그래프 하나를 한번 해석을 해볼게요. 지웅이가 한 문제를 선택을 해주면 그걸로 운동 상황을 읽는 연습, 아까 해준 것처럼 읽어보기만 하면 되니까 이런 문제가 더 쉬운 문제야. 308이요. 308번으로 하겠습니다. 자, 308번. 그 그림을 좀 잘 보시고 나는 안 그리고 할 테니까 같이 보자. 지금 원점을 출발해서 8초 동안 움직이는 그림에 시간과 속도 그래프예요. 이미 미분된 F'T 그림이라고. 그럼 너네들은 빨리 0 되는 자리를 찍고 플러스 마이너스만 빠르게 표시해 놓으면 된다. F' 그래프를 보는 방법. 그러면 거기에 0 되는 자리랑 플러스 마이너스를 쭉 체크했다고 칠게. 그럼 내가 이제 보기를 보기 전에 운동을 한번 읽어보고 들어갈게. 그러면 좀 더 이해가 쉬우니까. 일단 출발하고 나서 앞으로 출발해서 붕 갑니다. 그래서 속도가 점점 늘어나요. 1초까지 속도가 점점 늘어나고 있어. 그러다가 1초 후에 브레이크를 밟기 시작해요. 그래서 2초 때 정지합니다. 마치 이제 도로 운전하다가 신호등이 바뀐 상태예요. 정지했어. 그런 다음에 다시 2초 후에 출발하는 거죠. 다시 앞으로 쭉 갑니다. 3초 때까지 또 속도를 쭉 밟아 엑셀레이터를 밟다가 3초부터 4초 때까지 정지할 때까지 또 브레이크를 밟았어요. 그러고 다음에 4초 후에 후진 기어를 넣고 뒤로 움직입니다. 뒤로 움직이고요. 뒤로 악셀레이터를 밟은 게 5초 때까지야. 그리고 뒤로 움직이는 동안 브레이크를 밟은 게 5초부터 6초 때까지야. 6초 때 잠깐 멈췄다가 다시 뒤로 가속을 합니다. 그래서 7초 때까지 뒤로 악셀을 밟아. 그 다음에 7초 이후에 다시 뒤로 가는데 브레이크를 밟고 있는 중. 그래서 8초 후에 멈췄습니다. 까지 읽었어요. 자, 그러면 점 P는 8초 동안 운동 방향을 한번 바꿨다 이렇게 돼 있는데 운동 방향을 바꾸는 건 그 T축, 그러니까 X축이죠. 거기를 위에서 아래로 또는 아래에서 위로 지나간 곳을 찾는 게 운동 방향이 바뀌는 지점이에요. 즉 극대 자리나 극소 자리를 찾는 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4초 때 하나밖에 없는 거죠. 운동 방향을 바꾼 건 그때밖에 없어요. 극대 극소 자리가 한 군데다. 그거와 똑같은 말. 두 번째, 3초부터 5초 사이. 3초부터 5초 사이는 속도가 V가 양이었다가 쭉 줄어들어서 마이너스 2까지 3이었다가 마이너스 2까지 속도가 감소한다. 그 말이 맞죠. 자, 그 다음 출발 후 2초 때는 원점이다 그랬는데 요게 착각인 거죠. 운동 그래프에서 그러니까 시간과 위치 관계를 나타내는 이쪽 그림이라면 요렇게 내려와서 여기까지 왔을 때가 다시 제자리로 돌아온 그림이 맞는데 속도 그래프는 그게 아니라고. 지금 그 출발 후 2초가 되면 멈춘 거지 앞으로 쭉 갔다가 브레이크를 밟으면서 딱 멈춘 상태지 뒤로 온 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2초 때는 원점 위치가 아니라 사실은 거기 그래프 아래쪽에 넓이만큼 앞으로 가 있는 상태예요. 적분을 아직 안 했으니까 넓이는 계산할 수 없지만 그 이동거리가 앞으로 가는 거리가 2초 때까지 그래프와 X축, T축 사이에 넓이가 움직인 거리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원점이 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네, 틀렸어요. 그 다음 1초가 되는 순간의 가속도와 3초가 되는 순간의 가속도. 자, 이게 F' 그림이야. 가속도는 F2'이고 즉 F'을 한번 미분한 상태니까 이 F' 그림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바로 가속도라고 했으므로 1초 때 접선 기울기 제로, 가속도 제로인 거죠. 그 다음에 3초일 때도 가속도 제로인 거예요. 그러니까 4번은 참이 됩니다. 5번 0부터 8초까지를 쭉 봤을 때 가속도가 0이 되는 순간은 6번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가속도가 0이 되는 순간은 어디 있어? 1초일 때, 그 다음에 접선 기울기가 0이 되는 2초일 때, 접선 기울기가 0이 되는 3초일 때, 그 다음 5초일 때, 6초일 때, 7초일 때까지 가속도가 0이 되는 순간은 6번이 맞죠. 그죠? 자, 이 의미가 좀 다 이해가 된다면 운동에 관련된 내용은 특별히 이렇게 어렵거나 실제 수능 시험에서 복잡하거나 어려울 문제가 없습니다. 대신 그거는 있어요. 여기엔 지금 문제가 안 나와 있는데, 여기는 안 나와 있는데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이제 어떤 물체 P의 운동 상황을 나타내는 식, 그 다음에 Q의 운동 방향을 나타내는 식 이래 놓고 나서 두 개가 움직일 때 두 점 사이의 거리가 최대가 될 때 이런 문제가 있어요. 여기 이제 P점이고 여기 Q점이라고 할 때 P와 Q의 사이에 거리가 최대가 된다 라는 문제가 나오면 어떤 식으로 해석하는 게 맞는지에 대한 얘기죠. 그럼 얘는 T초 후에 P가 가 있는 위치, 얘는 Q라는 점이 T초 후에 가 있는 위치. 그러면 이 사이의 거리라는 건 이 위치와 위치의 차이가 최대가 된다니까. 근데 그러면 P가 더 앞서가 있는지 Q가 더 앞서가 있는지를 모르는 상황이므로 이렇게 PQ 사이의 거리가 최대라는 개념은 결국은 어떤 쪽에서 어떤 쪽을 빼든 거리의 차이가, 얘가 크면 양이고 얘가 크면 음인 거죠. 그래서 거리라는 개념은 절대값 개념으로 놓고 요거의 최대를 찾는 거예요. 몇 초부터 몇 초 사이. 그러면 이제 F 빼기 G든 G 빼기 F든 상관없어. 절대값을 씌워놓고 그림을 그릴 때도 왜 만약에 이 그림을 그렸는데 이렇게 생겼다면 얘네들은 실제 그림으로는 절대값 그림이니까 요 그림을 놓고 이제 뭐 최대값을 찾는 거랑 똑같이 생각하고 푸는 거예요. 요 문제는 모의고사에 나오는 유형. 자, 됐어요. 오케이. 그러면 속도 얘기가 조금 이어지니까 거기까지만 풀고 쉬는 시간을 쓸게요. 변화율이라고 하는 내용을 별도로 떼서 하게. 자, 속도 문제가 어디까지 이어지냐면 311, 312, 313까지 있으니까 거기 있는 문제를 한번 해볼게요. 311번 문제를 한번 해볼게요. 자, 311번 그 문제, 어느 다이빙 선수가 높이 10m인 다이빙 대에서 뛰어오른 지 T초 후에 수면으로의 높이를 X라고 한다면 삐리링 관계가 있다. 이 식은 여러분들이 언제 봤던 거냐? 2차 함수 최대차수 문제에서 수직으로 던져 올린 운동과 똑같죠. 여기에 있는 이 던져 올린 운동이라는 게 뭐냐면 다이빙 대가 10m라고 돼 있는데 여기가 이제 10m인 거예요. 그럼 여기서 뛰어 올라서 떨어지는 과정. 니네들이 중학교 때 봤던 걸로는 내가 10m짜리 언덕 위에서 공을 하늘로 던져서 땅에 떨어질 때까지, 이 얘기와 완전히 같은 얘기인데 요 식이 어떻게 표시가 되어 있냐면 마이너스 5t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5t 그 다음에 플러스 10. 뭐 물리 공부할 때 선생님이 가르쳐 주셨을 거야. 얘가 그러면 포물선 운동인데 이게 사실 숫자들이 여기 숫자와 여기 숫자와 여기 숫자가 얘는 여기는 아무 상관없어. 그냥 풀면 돼. 그냥 식대로 풀면 되는데 물리학적으로 의미를 넣자면 얘가 중력가속도입니다. 중력가속도가 얼마죠? 9.8 약 10. 근데 아래 방향으로 작용하죠. 던져 올리는 건 위로 올라갈 때를 플러스로 잡는 거기 때문에 중력가속도는 아래 방향으로 작용하니까 마이너스 2분의 1 중력가속도. 이런 식 배운 적 있나요? 네.
여기 이만큼 마이너스 9.8. 두 번째 얘는 처음에 던져 올린 속도 개념이에요. 여기서부터 처음에 얼마로 속도 던져 올렸나. 얘가 처음 출발 위치 10m 위치 이런 뜻입니다. 원래대로 하면. 그래서 문제 읽어보면 이 숫자들을 잘 보면 여기는 항상 이렇게 돼 있고 여기는 뭐 20m/s로 던져 올린 그럼 20으로 써 있을 거고요. 지면으로부터 10m 위치에서 그럼 여기 10이라고 써 있을 거야. 이제 개념은 그렇고 몰라도 상관은 없고. 자, 이게 이제 위치식. 이때 이 선수가 수면에 닿는 순간의 속도, 즉 요 지점에서의 속도를 의미하는 거야. 그러면 처음에 너네들은 뭘 찾느냐? 요 지점에 도착할 때까지 시간이 얼마 걸렸는지를 찾는 거야. 그런데 이 수면 높이를 제로라고 봤기 때문에 이 높이가 제로인 점, 이게 수면 높이고, 그러면 여기가 이제 땅에 떨어진다는 게 제로까지 왔을 때라는 거야. 높이 여기서 출발해서 제로까지 왔을 때, 이게 수면에 떨어질 때까지 또는 땅에 떨어질 때까지. 자, 그럼 이거 계산해 보면 t 제곱 마이너스 t 마이너스 2는 0이 되어서 이건 이제 안 쓸게요. 음수 시간은 이제 우리가 적용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2초 후에 떨어진다는 거야. 그럼 나는 뭐를 구하라는 얘기냐면 2초 후에 속도 구하세요. 이 문제가 된 거고. 그럼 2초 후에 속도를 구하면 당연히 얘를 미분해서 속도식을 찾아야겠죠. 그러면 2초 후의 속도니까 x 프라임 2를 구하라는 뜻이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건 이제 속도랑 마이너스 15m/s 이렇게 나올 거예요. 자, 이게 마이너스 속도를 가진다는 건 위로 던져 올린 운동처럼 위로 가는 방향을 플러스로 잡았기 때문에 마이너스, 여기가 마이너스 속도가 되는 거고. 자, 그러면 이 선수는 최고 높이 몇 미터까지 올라갔을까요? 이렇게 물어봤어. 최고 높이 몇 미터까지 올라갔을까요? 최고 높이란 여기를 말하죠. 운동 방향이 바뀌는 곳이에요. V가 제로가 되는 곳이에요. 이렇게 이제 기억하는 거죠. 그럼 V가 제로가 되는 지점인 거죠. 그러면 T는 2분의 1. 아, 그럼 0.5초 후에 벌써 여기 가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까지 올라갈 때가 0.5초 걸린 거고요. 그럼 니네 공기 저항이 없다면 여기서부터 내려올 때 또 0.5초가 걸리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돌아오는 동안 1초. 근데 수면에 도착 시간이 2초니까 1초 동안 또 떨어진 거예요. 가속도 개념 보면 1초에 10m 가는 거 맞죠? 대충 그렇게 가겠죠. 아, 모르겠어. 하여튼 뭐 2분의 1초 후야. 이때가 꼭대기 자리니까 너네는 여기다가 위치식에다 2분의 1 대입하면 꼭대기 높이가 계산이 되는 거다. 2분의 1 집으면 4분의 1, 2분의 1 집으면 2분의 5, 여기 10이니까요. 10 더하기 4분의 5만큼 위치에 가요. 그러면 결국 4분의 5m 올라갔다 떨어진 거죠. 자, 그러면 이 의미도 좀 얘기해 줄까? t가 갑자기 마이너스 1 나왔죠? 이게 물리학적으로는 의미가 없는 건데 수학적으로는 의미가 있지. 이 마이너스 1이라는 건 이렇게 올라갔다 떨어지는데 2초 걸린 거고, 여기서 1로 떨어지면 1초 걸린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아까 말한 이 1초가 이 1초입니다. 자, 됐죠? 오케이. 자, 그럼 이제 여기까지 해서 속도가 속도 문제까지 이제 정리했고, 조금 쉬었다가 이제 마지막 유형이 이제 변화율에 대한 얘기 마무리하고 1등급 문제 좀